두산어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서지안입니다. 자, 오늘 3월 30일 월요일 장 마감하고 찍고 있고요.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두산어빌리티 3.6% 하락 마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일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두산어빌리티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이게 종목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이 시장 영향이냐?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하락, 이 두산어빌리티의 개별 악재가 아니라 이 글로벌 리스크 그리고 수급 이탈에 의한 하락이죠. 자, 오늘 보시면 이 코스피가 2.97%, 약 3% 정도 하락 마감을 해줬고, 이 외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때렸었어요. 자, 오늘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4시간 전에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외인들이 현물을 7,682억을 순매도를 해주고, 선물은 4,758억 쇼피팅을 해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밀려줬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하락, 단순 조정이 아니거든요.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에 나온 구간이에요. 자, 이 배경 정말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에요. 이 중심에 있는 트럼프.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발언이 바뀌고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반대하는 노킹스데이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열렸으며 약 800만 명이 참여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시장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글로벌 자금은 바로 위험 자산, 회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와 이 환율 상승, 1,512원이죠. 자, 그럼으로써 주식시장이 동반 하락을 해줬어요. 두산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맞은 구조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쟁 이슈가 나오면 이 에너지 안보로 인한 원전의 필요성이 증가가 되었죠. 자, 이 논리로 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구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게 핵심인데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상승 재료로 반영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한 상태이고 기대감이 선반영된 구간이에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호재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리스크 회피죠. 자, 같은 전쟁 이슈라도 과거에는 호재로 작용했던 게 지금은 이 리스크, 이 구조로 바뀐 거예요. 자, 글로벌 증시도 볼게요.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나스닥이 2% 정도 하락 마감을 해줬고 S&P 1.67%, 반도체 1.69%, 다우존스 1.7%. 자, 그러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야간 선물에서 2,317억 이 외인들이 매도를 해주면서 오늘 이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최저점 91,400원까지 찍어줬었어요. 자, 여기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 외인들은 수익보다 환차손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좋은 종목이냐 보다 자금이 들어오냐 빠지냐가 더 중요한 장인 거죠. 자, 지금 이 시장이 계속 불안한 이유가 전쟁, 정치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리스크가 언제 꺾일지. 자, 바로 반등 타이밍인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시면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사면 초과로 탄핵론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이에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 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 트럼프의 선택지 딱 하나예요.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줄여야겠죠. 가장 빠른 방법이 전쟁 리스크 완화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또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거 협상 극도로 잘하고 있어. 꽤 조기에 합의할 것. 자, 이 트럼프가 전쟁을 길게 끌기보다는 조기에 정리하려는 그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런 말들은 나왔었지만 이 트럼프도 똥줄이 타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볼까? 이 트럼프가 이 내용만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빠졌던 자금이 다시 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전 영상만 보여드렸잖아요. 자, 지금 현재 이 외인들 아직까지 순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줄었죠. 자, 선물은 롱 포지션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아까 거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오전까지만 해도 7,682억 현물을 매도했었고 선물은 4,758억 쇼피팅을 했었죠.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로 소화하고 있지만 아래에서는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건데 단기적인 저점 잡기 너무 좋은 시점이에요. 자,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원전과 SMR이라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경기 민감주, 설비 투자 사이클 종목이에요. 자, 이 말은 시장이 불안해지고 글로벌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었죠. 자, 전쟁 상황에서는 자금이 달러, 금, 방어주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두산하이빌리티는 대형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설비 투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이 수급이 약한 상태잖아요. 두산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 테마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 지금 밑에서 받아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수급과 시장 안정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현실적인 전략 가져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어요.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차익 실현,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받아주긴 했지만 이 외인들 아직 수급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 이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시장 하락이 언제 제대로 멈추는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되는 자리에서 다시 접근하는 전략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 오는 거죠. 자, 아무 대응 없이 이 버티는 전략은 지금 장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야간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조금 결정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향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에요. 자, 수급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매물이 더 나오더라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매도 압력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자, 주식은 대응이거든요. 시장 방향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의 현 주식시장은 뉴스, 수급, 글로벌 시장의 흐름 이런 변수들에 따라 하루 사이에도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리 방향을 정해두기보다는 중요한 가격 구간, 그 구간을 기준으로 실시간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고려할 것인지,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일부 차익 실현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정해두고 대응하는 전략 중요해요. 저 역시 이 매일 시장을 보면서 수급, 거래량, 기술적 지표 이런 요소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찾기 위해서 세세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어요. 단정적인 예측보다 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투자에서는 훨씬 중요하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시간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분석해서 안전한 자리들 찾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안내해드리는 건 겨우 10분짜리 영상이잖아요. 이 10분짜리 영상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더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자,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7781-8840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변동성 체크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단기적인 부분도 잘 보지만 중장기적인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소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7781-8840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중장기적인 부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답답하셨던 부분들 다 해소 가능하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시간까지 써가면서 남들한테 알려주냐고.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저도 이 주린이었던 시절 있잖아요. 이 주린이 시절에 또 다른 내가 이 주식시장에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던 건데 자, 이 주식시장 양면성이 있죠.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것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 저도 시행착오 엄청 겪었어요. 자, 제가 절망 속에서 깨달은 건 딱 하나였는데 혼자 고민하면 시간, 돈, 감정 다 낭비한다. 만약에 그 시절에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저한테 누군가가 이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하나만 제대로 줬더라면 조금 달랐겠죠?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단순한 착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 시장은 혼자 싸우기엔 너무 방대하고
개인 투자자들 너무 쉽게 고립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향을 보고 정보를 나누게 된다면 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 주식시장 바라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저의 든든한 동료가 돼주시면 적어도 혼자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그 길 옆에서 함께 걸을게요. 영상 끝난 거 아닌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중간에 영상 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랑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랑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초반부터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해놨어요. 이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감사의 의미로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해왔어요. 바로 2026년 SDV 전환 수혜 히든 종목이에요. 지금 막 이 상승초입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면 이미 오른 종목 말고 이제 다음 수혜주를 찾아야 될 때예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로봇 관련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원익 IPS, 레인보우 로보티스, FST 이 같은 기업들이 산업 기대감 속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사례가 있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크게 움직인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이 확장되면서 다음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숨은 영역을 찾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히든주는 아직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반도체 흐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준 기업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는 차량에 수십 개의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이 흐름에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테슬라가 증명한 게 뭔가요? 차는 팔린 후에도 소프트웨어로 진화한다. 이 개념이 바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예요. 이 변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 있죠. 바로 ADAS와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려면 먼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동차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이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을 필요로 해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도 바로 이 영역에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 차량용 팹리스. 왜 이 기업인가? 차량용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술을 보유했고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될수록 이 기술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 데이터 처리 수요를 직접 수혜받으니까. 그리고 이 AI 관련주 1차 상승 이후 시장이 아직 덜 주목한 영역이에요. 이 SDV 전환 흐름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제가 차트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 이 기업은 최근에 제가 갑자기 발견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 시장 흐름을 보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차트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구간이 하나 보이죠. 한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이어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 관심이 조금씩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거 시장에서도 비슷한 구조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거래량은 말 그대로 초기 구간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 SDV 전환 흐름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있죠. 이런 종목은 시장 관심이 붙기 시작하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이 선점 타이밍이 될 수 있거든요. 선점 타이밍이에요. SDV 전환 가속, 데이터 폭증 수혜, 시장 미발굴 영역, 차트 구조까지.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격 구간이 차트 기준 핵심 자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차트 기준으로 직접 짚어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781-8840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구간이 첫 번째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만큼 히든이라고 보내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시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지안이었습니다.